대통령이 소속돼 있지 않은 교섭단체가 후보를 추천하는 그런 방식으로 근데 윤 후보님은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익이잖아요. 영상 보신 대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에서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을 보면 이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은 근본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특검 자체가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인지 자체가 의문이고요. 예. 그다음 이제 수사 대상으로 크게 세 가지를 해놨던데 네. 그 수사 대상도 조금 의문인데 그래도 가장 큰 문제는 특검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 방식이 문제거든요. 이건 쉽게 말하면 민주당이 특검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특검을 진행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재판과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그다음 셀프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노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노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입맛대로 수사 검사를 고르겠다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민주당이 발의한 그 법안 내용을 보면 그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는 교섭단체가 추천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당이 지금 민주당이 유일하기 때문에 예. 뭐 사실상 민주당이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생길 수는 있는데요. 사실상 특검의 필요성은 뭐 인정을 하지만 이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불식을 하기 위해서 뭐 야권 전체에서 뭐 합의하에 이런 그 특검을 뭐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런 주장들 뭐 어느 정도 공감하시고 계시는 부분 국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충분히 듭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은 천화동인 3호 소유자의 부동산 거래 의혹도 예.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이게 지난 대선 때 뭐 좀 이야기가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부친의 부동산 거래. 자,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잠깐 정리를 하면 천화동인 3호가 872만 원 투자했어요. 배당을 101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3호는 김만배 씨 친누나가 명목상으로 그 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김만배 씨의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공식적인 그 배당 지분율이 49.17%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화천대유부터 천화동인 1, 2, 3호가 다 포함돼 가지고 49.17%의 지분을 김만배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윤기준 교수의 집을 그 자택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혹시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해서 논란이 잠깐 됐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집이 시가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그 매수가 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게 뭐가 더 문제가 될 것인가? 결국은 이런 것들을 수사 대상에 넣어서 물타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막 기소가 되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을 그 관심을 돌리고 수사에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지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이렇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특검 선정이나 수사 대상이나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임명할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뜻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된 부분들을 뭐 수사의 대상으로 좀 넓혀가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천화동인 3호 소유자가 김만배 씨의 누나인데 예. 관련된 윤 대통령의 부친 자택을 또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김만배 씨 측에서는 싸게 구입한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이해를 하긴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관련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파고들면서 여기서 연관성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넓혀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좀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옛날에 있었던 네. 특검에서는 특별검사를 어떻게 임명했느냐도 이제 좀 궁금한데 네네. 그전에 이제 특검들이 꽤 많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있었던 특별검사들은 어떤 식으로 임명이 됐습니까?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이혜림 그 중사 특검법도 있었고요. 예. 드루킹 특검법도 있었고 박근혜 특검법도 있었고 뭐 MB 내곡동 사주 특검법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은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2명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들도 각 당에서 그냥 무작정 추천한 게 아니고 주로 그 대한변협이나 아니면 법원 행정처까지 포함해서 그중에서 이제 변호사 2명 내지 4명 정도를 추천받아서 그중에 2명을 이제 대통령한테 추천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특검법을 갖다가 보니까 내용 자체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변협에서 추천을 해라, 뭐 법원에서 추천을 해라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민주당에서 2명 알아서 골라가지고 추천을 하면 그중에 1명을 갖다 대통령이 꼭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뭐 변호사 중에 정성호 의원도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고 있는 박균택 변호사도 있고 이런 분들을 특검으로 임명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냐 이런 논란이 그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하기는 그렇겠죠. 네. 일단 민주당은 검찰의 부실 수사로 인해서 특검을 요구하게 됐다. 결국은 검찰의 부실 수사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제 SNS에 그런 내용들을 올리기는 했는데요. 이제 일단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주장하는 바는 어차피 이러한 결과가 나올 걸 알면서도 면죄부 기소를 한 거 아닌가, 부실 수사를 한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적했다시피 뭐 50억 클럽 관련된 사람들에 관련돼서는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수사를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 어느 정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렇다면 50억 클럽 관련해서 뭐 수사가 필요하다면 일단은 좀 검찰 수사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올 수가 있고 네네.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돼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걸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법률안이니까 거부권 행사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 특검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의심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민주당에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 특검으로 인해서 검찰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 제가 제일 황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정치권에서 검찰을 믿지 못해가지고 만든 게 뭡니까? 공수처잖아요. 네. 공수처가 가장 수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곽상도 그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전 검사였기 때문에 충분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왜 야당에서는 공수처에 그 수사를 하도록 촉구를 하지는 못하고 쓸데없이 이렇게 특검으로 논란을 일으키는지 전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